안녕하세요. 또 너무 오래 쉬었죠? 예. 선생님이 좀 이렇게 좀 여러분을 가르치다가 좀 잘 모르는 게 있어서 찾아보느라고 늦었어요. 예. 예, 그럼 4-3단원의 세 번째 내용, 세계 인권 문제의 양상과 해결 방안을 지금부터 우리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예, 교과서로는 132쪽부터 135쪽까지입니다. 예, 교과서로는 132쪽부터 132쪽부터 135쪽까지입니다. 세계 인권 문제의 양상과 해결 방안. 인권 보장의 범위가 역사적으로 확대됐지만 예를 들어서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1948년에 유엔 세계 인권 선언이 나오고 그 뒤에는 그 뒤에 또 세계적으로 인권이 많이 신장됐죠. 예. 인권 보장의 범위가 역사적으로 확대됐지만 모든 인류가 충분히 인권을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남성보다는 여성의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서남아시아의 이슬람 사회에서는 여성이 부부카라는 옷을 두르지 않고는 외출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여성의 인권이 깡그리 무시되고 있죠. 이렇듯이 국가와 지역별로 인권이 보장되는 양상은 다릅니다. 국가에 따라서는 정치, 경제, 체제의 문제로 자유권을 제한받거나 국가의 경제 수준이 낮아서 사회복지 등과 같은 사회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또 우리나라 옆에 있는 중국 같은 경우에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로 인해서 특히 언론의 자유가 지금 보장되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북한의 경우에 국가의 경제 수준이 너무 낮아서 북한 사람들은 사회복지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겠죠. 그래서 프린트 7쪽에 첫 번째 괄호 빈칸에 들어갈 말은 자유권이고요. 예, 자유권. 다음에 두 번째 괄호 빈칸에 들어갈 말은 사회권입니다. 사회권. 국가의 특정 종교나 문화적인 이유로 또 여성이나 아동 등과 같은 특정 집단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서남아시아의 이슬람 문화권에서의 여성의 인권이 예가 될 수 있죠. 예, 그러면 오늘날의 대표적인 세계 인권 문제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 따라서 프린트 7쪽에 세 번째 괄호 빈칸에 들어갈 말은 인권이겠죠. 인권. 인권. 예. 오늘날의 대표적인 세계 인권 문제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 오늘날의 대표적인 세계 인권 문제로는 빈곤, 식량 부족에 처한 사람들이나 난민의 생존권 문제, 여성 차별 및 학대 문제, 아동 학대와 아동 노동 문제 등이 있습니다. 빈곤, 식량 부족에 처한 사람들이나 난민의 생존권 문제의 예가 프린트 7쪽에 표 밑에 있는 생각해 보기에 자료 1번에 나와 있는 아프리카의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난민의 예로는 난민의 생존권 문제에 그 얘가 자료 탐구활동 3번에 자료 1번에 나와 있죠. 예, 이따가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또 여성 차별 및 학대 문제가 또 오늘날의 대표적인 세계 인권 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죠. 그리고 아동 학대와 아동 노동 문제는 또 여성 차별 및 학대 문제와 아동 학대와 아동 노동 문제는 그 얘가 교과서에 나와 있죠.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여성 문제와 아동 문제를 그의 자료를 꼭 읽어보세요. 꼭 읽으셔야 됩니다. 이러한 인권 문제는 개별 사회나 국가에서 발생하지만 국제연합, UN 등 다양한 국제기구가 이에 관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세계 여러 지역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권 단체의 대표 단체로 물론 국제연합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사면위원회, 즉 영어로는 엠네스티라는 기구가 있죠. 그리고 유니세프와 유엔 난민기구 등이 있죠. 이러한 기구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여러 지역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러면 세계 인권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프린트 7쪽에 네 번째 괄호 빈칸에 들어갈 말은 세 번째 괄호 빈칸에 들어갈 말과 마찬가지로 인권이겠죠. 인권. 예. 세계 인권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구체적인 노력 방법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세계 인권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에서는 인권 관련 선언과 협약을 체결하고 인권 문제를 개선하도록 개별 국가에 권고하고 있죠. 국제사회에서 맺은 인권 관련 선언의 대표적인 것이 뭐였죠? 대표적인 인권 관련 선언이 세계 인권 선언이겠죠.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맺은 인권 문제를 위한 협약의 대표적인 것으로 유엔 아동 대표적인 것으로 잠시만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유엔에서 맺어진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 그다음에 1979년 국제연합 총회에서 체결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등이 있죠. 또한 다양한 국제기구나 비정부 기구 등에서 인권의 여러 측면을 고려한 지역별, 국가별 인권 지수를 발표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인권 실상을 세계적으로 밝힘으로써 세계 인권 문제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따라서 프린트 7쪽에 다섯 번째 괄호 빈칸에 들어갈 말은 인권이고요. 인권.
6번째와 7번째 괄호 빈칸에 들어갈 말은 국제기구, 또 비정부 기구죠. 인권,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순서대로 인권,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다양한 국제기구나 비정부기구 등에서 발표한 인권지수의 대표적인 예로 프린트 8쪽에 지금 5개가 나와 있죠. 인간개발지수, 유엔에서 발표한 인간개발지수, 그리고 또 국제노동조합 총연맹에서 발표한 세계노동권리지수, 그다음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발표한 성제도개발지수, 그다음에 프리덤 하우스라는 기구에서 발표한 세계자유지수와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발표한 세계 언론 자유 지수가 있죠. 이 중에서도 세계 지수가 가장 중요한데요. UNDP에서 발표한 인간 개발 지수와 OECD에서 발표한 성제도 개발 지수, 그리고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발표한 세계 언론 자유 지수입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 개발 지수는 원래 처음 만들어진 인간 개발 지수보다는 불평등 지표가 개정된 불평등 개정 인간 개발 지수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OECD에서 발표한 성제도 개발 지수는 다른 말로 이거는 그리고 OECD에서 발표한 성제도 개발 지수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발표한 세계 언론 자유 지수도 중요하죠. 그러면 그러면요. 불평등 개정 인간 개발 지수가 아니라 불평등 조정 인간 개발 지수입니다. 불평등 조정 인간 개발 지수. 그리고 또 이 외에도 성격차 지수라는 또 지수도 있습니다. 성격차 지수. 성격차 지수. 성격차 지수. 그러면 좀 더 알아보기, 프린트 7쪽에 좀 더 알아보기를 지금부터 볼까요?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인권 문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아프리카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생명권 문제가 있죠.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프리카가 점점 더 사막화되면서 물과 식량 부족으로 그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 부족에 따른 질병과 위생 문제 때문에 설사와 고열로 사망하는 15세 이하 어린이가 2030년까지 48,000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남부 지역에서는 이미 많은 사람이 가뭄 때문에 발생한 식량난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이 때문에 가뭄을 겪는 아프리카 국가의 수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아주 절실한 실정이죠. 예, 그럼 아프리카 지역 주민들의 생명권이 위협받는 이유를 생각해보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이 제안해 봅시다. 아프리카 사람들의 어떤 생명권이 위협받는 이유가 뭘까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생명권이 위협받는 이유. 아프리카 지역 주민들의 생명권이 위협받는 이유가 뭘까요? 아프리카는 천연 자원이 풍부한데도 가뭄이나 기근, 정치 경제적 체제의 미비, 부패와 독재 정치, 내전 등으로 심각한 빈곤과 기아에 시달리고 있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세계 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어떤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죠. 그중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로는 교육이나 양육을 돕는 자원봉사 활동이나 유니세프나 기아대책 등 비정부 기구를 통한 후원 등이 있죠. 그러면 좀 더 알아보기, 인권지수와 발표기관으로 넘어갈까요? 이건 아까 했죠. 세계 인권지수의 예로는 국제연합개발계획에서 발표한 인간개발지수, 국제노동조합 총연맹에서 발표한 세계노동권리지수,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발표한 성제도개발지수, 프리덤 하우스에서 발표한 세계자유지수, 다음에 프리덤 하우스에서 발표한 세계자유지수,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발표한 세계언론자유지수가 있죠. 또 그 외에도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성격차지수가 또 있죠. 이 성격차지수는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지수로서 매년 각국의 경제, 정치, 교육, 건강 분야에서 성별 격차를 측정한 지수입니다. 성격차 지수가 1이면 완전 평등, 0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합니다. 인간개발지수와 세계노동권리지수, 성제도개발지수, 세계자유지수, 세계언론자유지수의 발표기관과 각 지수의 내용들을 여러분 꼭 중요하게 공부하세요.
예, 선생님이랑 같이 세계 인권 지수의 그 내용을 또 공부해 볼까요? 인간 개발 지수. 그 중에서도 불평등 조정 인간 개발 지수는 국제연합 개발 계획이 발표한 것으로 한 국가의 인간 개발 수준을 수명과 건강, 지식 접근성, 생활 수준 분야에서 분석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여기에 불평등 요소를 반영하여 조정한 것이 불평등 조정 인간 개발 지수입니다. 그리고 세계 노동 권리 지수는 국제 노동조합 총연맹이 조사하는 지수로 국제노동기구 즉 ILO가 발표하는 97개 노동지표를 바탕으로 141개국의 제도와 현실을 분석해 노동권 존중 정도를 5개 등급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 제도 개발 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발표한 지수이고요. 성격차 지수는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지수라고 했죠. 매년 각국의 경제, 정치, 교육, 건강 분야에서 성별 격차를 측정한 지수로서 성격차 지수가 1이면 완전 평등, 0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리고 세계 자유 지수는 세계 자유 지수는 프리덤 하우스란 단체에서 발표한 지수죠. 잠깐만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세계 자유 지수는 프리덤 하우스란 단체에서 발표한 지수로서 매해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발표하는 것인데요. 프리덤 하우스는 민주주의, 정치적 자유, 인권 등의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국제 비정부 기구로서 세계 자유 지수는 법, 정치, 경제, 부문과 관련된 다양한 질문들을 기준으로 각국의 정치적 권리와 시민 자유의 수준을 7개 등급으로 각각 분류하고 어떤 정치적 권리와 시민 자유의 수준에 대한 등급의 평균을 산출하여 나타냅니다. 그리고 세계 언론 자유 지수란 세계 언론 자유 지수란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발표한 지수로서 이것은 세계 언론 자유 지수란 또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발표한 지수죠. 그리고 또 우리 천재교육 교과서에는 언론 자유 지수라고 나오죠.
세계 언론 자유 지수와 언론 자유 지수는 다른 지수입니다. 유의하세요. 천재 교육 교과서에 나오는 언론 자유 지수는 프리덤 하우스라는 그 단체에서 세계 자유 지수를 발표하는 프리덤 하우스에서 발표하는 매년 발표하는 지수로서 프리덤 하우스는 매년 약 190개국의 언론 실태를 평가하여 각국의 정치적 압력 통제, 경제적 압력, 실질적인 언론 피해 사례, 법 제도가 보도 내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준으로 언론 자유 지수를 측정합니다. 0에서 30점은 언론 자유국, 31에서 60점은 부분적 자유국, 61에서 100점은 언론의 자유가 없는 부자유국으로 분류되는데요. 우리나라는 2017년 언론 자유 보고서에서 언론 자유 지수 34점으로 조사 대상 199개국 중 66위로 평가되면서 부분적 언론 자유국으로 분류되었고요. 그리고 같은 해 보고서에서 북한의 언론 자유는 지수 98점, 순위 198점으로 과거와 마찬가지로 최악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그러면 세계 인권 지수의 내용과 발표 기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좀 더 알아보기. 세계 자유 지수로 본 세계. 이것은 지금 방금 전에 본 내용이죠. 프리덤 하우스는 민주주의, 정치적 자유, 인권 등의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국제 비정부 기구로 매해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세계 자유 지수를 발표한다. 이 지수는 법, 정치, 경제 부문과 관련된 다양한 질문들을 기준으로 각국의 정치적 권리와 시민 자유의 수준을 7개 등급으로 각각 분류하고 정치적 권리와 시민 자유의 수준에 대한 등급의 평균을 산출하여 나타낸다. 7개 등급 중에서 1등급부터 2.5등급까지를 자유국가로 분류했고요. 또 3등급에서 5등급까지를 부분 자유국가, 5.5에서 7등급까지를 비자유국가로 이렇게 분류했죠. 예, 2016년에는 그중에서 2016년에는 총 195개 대상국 중 자유국가는 86개국, 부분 자유국가는 59개국, 비자유국가는 50개국이었죠. 예, 그럼 좀 더 알아보기. 세계 인권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국제사면위원회로 넘어갈까요? 좀 더 알아보기. 프린트 8쪽에 좀 더 알아보기. 세계 국제사면위원회에 대한 좀 더 알아보기. 그 자료는 두 학생의 그 대화로 구성되어 있죠. 이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국제사면위원회의 그 활동은 매년 유스 캠페이너라는 그런 청소년 대상 캠프를 청소년 대상 캠프를 이렇게 열고 있다는 것과 또
그리고 또 집회 자유를 촉구하는 홀로 시위를 하는 것, 또 이주 근로자 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어떤 탄원서 제출 등의 활동을 하고 있죠. 국제사면위원회가 하고 있죠. 특히 유스 캠페이너라는 이 캠프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나이가 만 16에서 18세의 청소년 2에서 5명이 2에서 5명이 팀을 이루어야 하고, 거기에 성인이 1명 참가할 수 있죠. 그리고 일단 신청서를 내면 심사 후 20팀의 최종 참가팀을 선정을 하고, 선정된 팀은 반드시 사전 교육에 참여해야 하죠. 그리고 이후에 정해진 기간 안에 자유롭게 기획한 캠페인을 벌이고 보고서를 제출하면 수료증과 봉사활동 시간을 받을 수 있죠. 이 외에도 국제사면위원회에서는 세계 인권 증진을 위해서 여러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세계 인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좀 여러분이 찾아봅시다. 일상생활에서 세계 인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렇게 빨리 안 나와. 일상생활에서 세계 인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렇게 빨리 안 나와. 일상생활에서 세계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유니세프나 기아 대책 같은 어떤 국제기구의 국제기구를 통해서 세계 사람들을 후원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또 세계도 인류를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고 문제 해결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책임 의식을 갖는 것이 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동 구호를 위한 국제 비정부 기구인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실시하는 아프리카 신생아를 위한 모자뜨기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있죠. 그리고 국제사면위원회란 단체의 활동을 또 다시 구체적으로 볼까요? 국제사면위원회는 세계 최대의 인권 단체로 분쟁 지역 민간인 보호, 사형 폐지, 고문 금지, 사회적 소수자 권익 보호, 표현의 자유 증진 등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죠. 국제사면위원회는 이런 단체이고요.
그러면 또 찾아보기를 한번 볼까요? 찾아보기, 프린트 9쪽에 찾아보기 얘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철폐에 관한 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두 개의 협약이 지금 이름이 나오죠.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철폐에 관한 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그 발표 기관과 그 내용, 구체적인 내용을 여러분 꼭 중요하게 공부하세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또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의 아동권리협약과 그다음에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의 내용,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은 1979년 그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그런 협약으로서 이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은 성평등 원칙을 천명하는 법을 제정하고 성에 따라 차별하는 법이나 관습은 폐지하거나 수정해야 하며 차별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구제 조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국제인권, 이것도 역시 유엔에서 발표한 협약으로서 국제인권 조약 가운데 가장 많은 192개의 가입국을 보유한 조약이며 18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아동으로 규정하고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이 협약은 전문과 5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조부터 40조까지가 실제적인 아동의 권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두 협약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봤고요. 그러면 또 찾아보기로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지부와 국제연합 난민기구, 국제연합 아동기금 한국위원회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여러분이 꼭 찾아서 들어가 보세요. 여기 이 인터넷 주소에 들어가면 좀 세계 인권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특히 국제연합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세계 인권에 대한 그 조약들이 그 이름과 내용이 여러 가지 아주 많이 나와 있죠. 그러면 탐구활동 5번으로 넘어갑시다. 탐구활동 5. 아래의 자료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해보자. 탐구활동 5에 탐구활동 5 문제에는 지금 3개의 자료가 지금 나와 있죠. 첫 번째 자료는 난민 문제에 관한 내용이고, 두 번째 자료는 인종차별 문제, 또 세 번째 자료는 기아 문제에 대한 내용이죠.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국제연합 난민기구 조사 결과 2016년에 난민들이 지중해를 건너려다 최소
최소 3,800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난민 중 4분의 1가량은 시리아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년째 내전 중인 시리아에서는 공습 등으로 약 43만 명이 숨졌으며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인 970만여 명만이 자신의 거주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난민들은 가옥이 붕괴되어 시리아 내부를 떠돌고 있거나 외국으로 떠났다. 시리아 난민들은 주로 터키, 레바논, 요르단 등 주변국으로 유입되었다. 또 인종차별 문제. 2015년 미국에서 경찰 총격으로 숨진 비무장 민간인 중 흑인은 41%, 백인은 34%이다. 미국 인구 중 흑인은 13.3%, 백인은 61.6%인 것을 감안하면 흑인의 희생이 두드러진다. 미국에서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민권운동이 일어난 지 2년이 지난 지금도 특정 인종에 대한 편견과 이로 인한 갈등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얼마 전에도 10대 흑인 절도 용의자가 경찰의 총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번에도 용의자에게는 무기가 없었지만 경찰은 달아나는 용의자에게 총을 쐈다. 기아 문제. 예멘은 내전이 지속되면서 국민 약 300만 명이 식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어린이 약 150만 명이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다. 이 중 약 37만 명은 면역력이 약화되는 등 심각한 기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멘의 기아 문제는 몇 달 사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예멘은 식량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데 식량이 들어오는 항구를 예멘 정부와 동맹을 맺은 아랍연합군이 봉쇄하였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반군의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 정부가 수도에 있던 중앙은행을 남부 항구 도시 아덴으로 옮기면서 현금과 식량 부족이 더욱 심해졌다. 그럼 1번 문제, 탐구활동 5의 1번 문제. 자료 1, 2, 3 중 하나를 선정하여 문제의 양상, 원인, 해결 방법을 여러분이 마인드맵으로 나타내 보세요. 자료 3개 중 어느 것을 선택하고 싶나요? 선생님의 경우에는 자료 2, 인종차별 문제를 선택했는데요. 그 인종차별 문제의 양상으로는 잠시만요. 난민 문제로 답을 바꿀까요? 난민 문제의 양상은 사람들의 발육 부진, 영양실조, 아사 등이 있고요. 난민 문제가 아니고 기아 문제. 기아 문제의 양상으로는 발육 부진, 영양실조, 아사 등이 있고요. 또 기아 문제의 원인으로는 사회적 측면의 원인으로 전쟁, 내전 등 정치 불안, 또 역사적 측면의 원인으로 오랜 식민 지배로 인한 자원 수탈, 윤리적 측면의 원인으로 인간 중심주의 확산에 따른 환경 파괴, 또 지리적 측면의 원인으로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 발생 등이 있죠. 그리고 기아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는 식량 원조, 온실가스 감축, 농지 개간, 구호 활동, 분쟁 종식 등이 있겠죠. 그러면 탐구활동 5의
이번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이렇게 풀어보시고요. 예, 그러면 지금부터 이렇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확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들어갈 알맞은 숫자를 쓰고 그 숫자를 수식에 넣어 계산해 보자.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그 청소년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하루에 몇 시간, 일주일에 몇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죠. 이 기역의 답은 하루에 7시간. 하루에 7시간. 예, 일주일에 35 플러스 추가 시간 5시간 내서 총 40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할 수가 없죠. 예,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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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을 개근하고 몇 시간 이상 일을 하면 며칠의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죠. 일주일을 개근하고 42시간 일을 하면 하루에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죠. 40시간 이상 일을 하고 40시간 이상 일을 하면 아, 40시간이 아니고 15시간 이상이죠. 15시간 이상. 예. 일주일을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하루에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죠. 예,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문제 1번, 확인 문제 1번에 그 수식에 들어갈 답은 뭘까요? 이 기역은 7시간, 니은은 40시간, 디귿은 15시간, 리을은 1일. 그래서 계산 좀 이 수식을 계산하면 7 더하기 40 빼기 15 더하기 1 하면 7 더하기 47 빼기 15 32 플러스 더하기 1 하면 33이 답이 되겠죠. 예, 33. 예. 그럼 2번 문제. 다음에 들어갈 알맞은 검색어를 써보자. 예, 성, 나이, 장애, 인종, 국적, 종교, 사상 등의 측면에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사회의 구성원으로부터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로서 자기들이 집합적 차별의 대상임을 인식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가리키는 말은 무엇일까요? 예. 확인 문제 2번의 답은 무엇일까요? 연관 검색어로는 인권, 장애인, 이주 외국인, 북한 이탈 주민, 비정규직 근로자 등이 있죠.
이 확인 문제 2번의 답은 뭘까요? 예, 사회적 소수자겠죠. 사회적 소수자죠. 잠시만요. 확인 문제로 넘어가고요. 예, 화면이 확인 문제로 안 넘어가서 확인 문제 1, 2번을 다시 풀겠습니다. 예, 확인 문제 1번의 답은 답은 7 더하기 40 빼기 15 더하기 1 해서 33이었죠. 예, 33이었죠. 그리고 확인 문제 2번의 답은 지금 사회적 소수자였죠. 사회적 소수자. 그리고 확인 문제 3번의 답은 답은 뭘까요? 다음 1, 2, 3, 4, 5의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를 보기에서 골라 사다리를 타고 내려간 지점에 써보자.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마땅히 누려야 하는 기본적 권리가 뭔가요? 인권, 헌법, 아동노동, 인종차별, 사회적 소수자 중에서 인권이죠.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마땅히 누려야 하는 기본적 권리는 인권이죠. 따라서 1번 밑에 타원 1번 밑에 타원에는 인권이란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2번 국가의 권력 구조와 운영 원리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는 국가의 최고법. 이건 뭔가요? 예, 맞습니다. 헌법이죠. 국가의 권력 구조와 운영 원리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는 국가의 최고법은 헌법이죠. 예, 따라서 2번 밑에 타원에 들어갈 말은 헌법이겠죠. 그리고 3번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징 때문에 사회의 주류 집단 구성원에게 차별받는 집단은 뭔가요? 예, 바로 사회적 소수자죠.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징 때문에 사회의 주류 집단 구성원에게 차별받는 집단, 사회적 소수자. 예, 따라서 3번 밑에 타원에 들어갈 단어는 사회적 소수자죠. 사회적 소수자. 그리고 4번 특정 인종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는 배타적인 태도는 뭔가요? 예, 특정 인종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는 배타적인 태도. 예, 인종차별이죠. 예, 4번 밑에 타원에는 인종차별. 4번 밑에 타원에는 인종차별. 그리고 마지막 5번 18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행하는 가혹한 형태의 노동이 뭔가요? 예, 아동노동이죠. 예, 당연히 아동노동 하나만 남았으니까 답이 아동노동이겠죠. 예, 동그라미 5번 밑에 타원에 들어갈 말은 아동노동이죠. 아동노동. 예, 그리고 마지막 문제 4번 다음 문항의 내용이 맞으면 예, 틀리면 아니오를 선택하면서 그림의 미로를 탈출해보자. 1. 인권은 보편적인 가치로 존중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인권을 양도할 수 있나요? 없나요?
예, 다른 사람에게 인권은 양도될 수가 없죠. 예, 따라서 4번 문제, 확인 문제 4번에 1번의 답은 아니요죠. 2번 세계 인권 선언은 시민혁명을 계기로 인간의 존엄성 및 자유와 평등의 이념이 널리 확산되던 시기에 제정되었다. 2번은 맞죠? 2번은 맞죠? 3번 환경적 요소에는 자연환경 외에 쾌적한 사회적, 문화적 환경도 포함된다. 3번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3번은 답이 예겠죠. 예, 그리고 문제 1번, 2번의 답은 각각 아니요, 예겠죠. 4번 법을 준수해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고 사회 질서도 유지될 수 있다. 이것은 예일까요? 아니요일까요? 예, 당연히 예겠죠. 당연히 예. 5번 법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특정 사회 구성원을 부당하게 대우하더라도 시민들은 무조건 법을 준수해야 한다. 법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특정 사회 구성원을 부당하게 대우하더라도 시민들은 무조건 법을 준수해야 하나요? 아니면 저항해야 하나요? 이 법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특정 사회 구성원을 부당하게 대우한다면 시민들은 법에 저항해야 되겠죠. 법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저항해야 되겠죠. 따라서 확인 문제 4번의 5번 답은 아니요가 되겠죠. 답은 아니요. 6번 사회적 소수자는 집단 내 해당 구성원의 수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주류 집단에 비해 그들이 가진 영향력에 따라 구분된다. 이것은 맞죠. 답은 예이죠. 7번 청소년은 성인과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청소년은 성인과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받나요? 아니죠. 청소년이라고 해도 성인과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받죠. 청소년도 성인과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받죠. 8번 마지막 8번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을 채택했음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여전히 여성에 대한 차별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맞나요? 틀린가요? 답은 예이죠. 맞죠?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을 채택했음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여전히 여성에 대한 차별이 벌어지고 있죠. 아까 그 예로 우리나라의 여성 인권과 그다음에 서남아시아의 이슬람 문화권에서의 이슬람 사회에서의 여성 차별을 들었죠. 예, 그럼 이만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